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막판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집값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무진장 많아졌죠. 그죠? 예. 이게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팔 수가 없어요. 예. 집값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빚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 올랐다라고 전국에서 뭐 세종만 그래도 오르고 있다. 뭐 이딴 식의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쪽에서는 세종의 마지막 분양 입주를 앞두고 있었죠. 예. 아파트들 입주를. 그래서 그 분양업체들은 잘 빠져나왔죠. 분양 잘하고 입주 잘 되고 잘 빠져나왔죠.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특히 우리가 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조합원들 같은 경우 기대했던 것보다 만약에 떨어진다. 그죠? 분양이 되고 안 되고를 문제를 떠나서 조합원들은 뭐 무조건 내가 거기 입주를 그 물건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재개발한다고 했을 때 아니 뭐 이렇게 시세가 형성된다더니 예,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0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은 뭐 그냥 간 걸로 치고 이제 뭐 아니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어요. 그죠? 예, 보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는 있는데 오늘 뭐 시간상 어디 갔지? 어이씨, 가만 있어봐. 이것도 왜 이래 또? 예, 예.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예. 지금 경매 낙찰 가격도 그렇고요. 경매 아파트 지금 현재 기사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지금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지금 6월 달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으면 지금 만약에 송파구나 뭐 강동구 쪽에 여러분들이 계시거나 지금 아파트를 내가 좀 장만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고 전세나 뭐 우리 이제 매매를 생각을 하면서 10억에서 20억대 정도 되는 집을 찾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지금 현재 분위기에 말릴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서울시 그러니까 지방뿐만이 아니라 뭐 서울 회복된다고 뭐 저쩌고 하는데 개소리 하지 말고 예, 다들 지금 답이 없어요. 다들 힘들어요. 아파트 분양 시장도 안 좋을 뿐더러 기존의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들도 지금 매매 가격이 급매 중심으로 그 10%에서 20% 정도 빠지는 그래야만이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가보다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기사가 6월 말을 시작으로 해서 그죠? 또 이렇게 싹 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예? 바로 이제 강동하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어딘가 아파트 값이 올랐다, 집값이 올랐다라는 소문이 되면 우리가 오를 요소가 있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뭐예요? 그 지역에서 누군가 아파트를 파는 사람, 분양이나 재건축, 팔고자 하는 사람이 그 소문을 주도한다. 예.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은 좀 얘기가 다른데 서울의 언론들은 이게 협업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알아서들 깔아. 알아서들 분위기 조성하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뭐 보도 지침을 내거나 보도 자료를 내서 이렇게 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 그 기자들이 아주 뭐 잘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이제 광고가 들어오고 광고 이야기가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예, 광고를 받기 위해서 까는 거죠. 예. 자, 지금 서울에서 유독히 지금 도봉구라든지 뭐 이런 쪽은 집값이 다 빠지고 있어요. 재개발 이야기 쏙 들어가고. 그런데 강동구하고 잠실만, 송파 이쪽으로만 지금 경매 가격도 저도 봤더니 지금 거의 없고 경매 나오는 것도 없고 물건값도 다소 좀 제가 보기에는 약간 한 1, 20% 정도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쭉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아, 이쪽에 지금 입주가 몰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입주가. 아니, 곧 이
뭐죠? 입주가 몰려 있고 강동만 만 세대, 송파 천 세대, 그죠? 예, 다른 데보다 뭐 강동이나 송파나 뭐 이쪽으로, 예, 이쪽에 몰려 있어요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렌드, 예, 여기 12,000 세대, 예, 이쪽에 지금 몰려 있어요. 신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잔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계약을 안 깨고 포기하지 않고 잔금을 내야 되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냐면 주변에 집값을 올랐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주변에서 헌집을 팔고 이 지금 새로 분양받고 이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전세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이 모든 사람들이 이쪽 동네는 지금 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 올라야 되는 거고 그 올라야 되는 논리를 갖다가, 예, 기자들이 이렇게 또 바람을 잡아주면 또 확신을 가지고, 예, 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소문을 믿고 그 오른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펼쳐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세대가 좀 비싸게 거래됐다라고 하더라도 아니 뭐 비싸게 사고 팔 수 있지. 그건 뭐 개인의 또 우리 숨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어떤 이유로 돈을 더 주고 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내가 은인이라서 노후에 잘 사세요. 노후를 위해서 좀 돈을 더 주고 살 수도 있고 내가 뭐 천공한테 찾아갔더니, 예? 야 거기에 어느 동에 7070 를 얻으면 뭐 잘 된다 뭐 이런 말을 믿고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예, 좀 억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얼마 전이라는 게 이제 20대로 생각했을 때는 오래전이고 30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40대, 50대? 자, 저도 이제 50대 들어섰으니 50대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전이에요. 그게 이제 2년 전, 3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떠들었어요. 거의 대표적인 데가 어디였어요?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에 신규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막판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집값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무진장 많아졌죠. 그죠? 예. 이게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팔 수가 없어요. 예, 집값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빚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 올랐다라고 전국에서 뭐 세종만 그래도 오르고 있다. 뭐 이딴 식의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쪽에서는 세종의 마지막 분양 입주를 앞두고 있었죠. 예, 아파트들 입주를. 그래서 그 분양 업체들은 잘 빠져나왔죠. 분양 잘하고 입주 잘 되고 잘 빠져나왔죠.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특히 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조합원들 같은 경우 기대했던 것보다 만약에 떨어진다. 그죠? 분양이 되고 안 되고 문제를 떠나서 조합원들은 뭐 무조건 내가 거기 그 물건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재개발한다고 했을 때 아니 뭐 이렇게 시세가 형성된다더니 아니 입주하기도 전에 집값이 떨어져?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멘붕이 오죠. 네. 그리고 이제 각종 소송이 또 이루어지죠. 그래서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걸 모아서 예, 집값이 오른다라는 소문이 나야 되고 또 그런 소문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잘 돌아가죠. 이제 여기에 이제 물리는 사람들이 이제 호구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세되면 큰 겁니다. 그죠? 한 개 구해서. 그럼 그 주변 일대니 뭐니 블랙홀 마냥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아니 만세대가 공급되면 주택이 과잉으로 공급되는데 집값이 싸져야 되지 않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왜?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만 보고 있는 거고 거기 당사자들은 뭐예요? 만세대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새 집을 장만해서 가야 되고 이 사람들이 빚을 내야 되고 그죠? 예. 이 사람들이 여망이 있잖아요. 열망이 있잖아요. 어? 올라야 되는 거예요. 올라야 되는 거예요. 어? 올라야 됩니다. 이게. 음? 그러니까 거기에 그 분위기를 이제 잡기 위해서 그죠? 계속 계속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아직 이제 아파트 값이 다시 살아났다. 여기는 올랐다. 이런 기사들을 계속 볼 겁니다. 볼 건데 명확한 사실은 만 세대가 분양이 끝나고 나면 입주가 끝나고 나면 분양이 아니라 입주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얕게 생각하면 지금 이쪽 지역에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세월 가면 또 다른 기회는 다시 오겠죠. 예, 오는데 어, 이 대단지들 지금 대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입주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흥행을 하거든.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복기를 해봅시다.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우리 동탄 같은 경우도 옛날에 10년 전에 동탄 같은 경우 가격이 그때 뭐 하우스 푸어 이야기 나올 때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뭐 이랬을 때 됐고 이 대규모 단지들이 형성될 때는 항상 이렇게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흥을 돋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들이 여기서 다 그 얻어먹은 사람들에 대한 보은이기도 하고 또 좀 더 얻어먹을 게 있나 하고 또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또 가서 소문을 구체화하는데 일조를 하죠. 어, 그래서, 음, 지금 이런 소문이 많이 나면 호구들이 있죠. 예. 제가 세종시 때도 그렇게 말렸거든요. 그리고 세종시에 이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한테 항상 이야기했죠. 지금 정리하세요. 근데 그게 정리가 되나 사람 욕심이.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예. 불꽃이 마지막 화려하게 예, 불 붙고 나면 이제 꺼지는 거예요. 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는 거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이사를 안 한다. 예. 그리고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이렇게 흥이 안 생긴다. 예, 어디 투자하세요. 어디 가면 돈 벌어요. 물론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아직까지 그런 데 쫓아다니시는 분들 의욕이 있어서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거의 저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성적인 욕구가 줄어드는 거하고 비례해서 성욕이 줄어드는 것만큼 비례해서 그런 거에 대한 욕구도 같이 줄어드는. 예. 괜히 뭐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하셔야 될 게 이쪽 지역에 뭐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쪽 지역의 아파트를 송파구니 잠실 쪽 지금 뭐 비싸다고 하니까 막 아, 이러다가 내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지금 그동안에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안 팔렸다고 해서 우린 예, 의기소침했던 분들은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내가 안 팔면 누군가 팔 거기 때문에 뭐 나라도 팔아야죠. 뭐 사는 사람은 그냥 축복을 빌어줘야죠. 반대로 사시는 분은 입주 끝나고 나서 입주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세요. 아, 이게 지금 여기 분위기가 마지막 떨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막 마치 이런 분위기로 지금 막 종용을 해요. 그러면서 막 앞뒤 안 맞는 논리들을 갖다가 막 합리화를 시키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거래 사례. 옆집에 얼마에 팔렸대. 어디 얼마에 팔렸대.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대. 여기는 또 좋대." 막 이러면서. 잠실과 송파를 강남으로 생각하고 강남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동네 사람뿐들이에요. 예. 지리적으로나 여건이 거기가 강남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처럼 확대되거나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 옆에는 송파하고 잠실이 있잖아요. 그죠? 송파 옆에는 강남이 있는 게 아니고 송파 옆에는 잠실 옆에는 뭐 구리라든지 이쪽에 하남이라든지 예? 그 한강이 있잖아요. 예? 그 남한산성이나 아 남한산성은 저쪽이구나. 예? 우리가 그 일산 고양시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 일산 뒤에는 뭐가 있어요? 개성이 있잖아. 예? 그게 용인하고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신도시로 거리로 봤을 때는 그리고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고양시가 덜 낫죠. 용인보다. 예. 그런데 용인은 나 성남 쪽은 계속 올라가는데 왜 일산 쪽은 그러냐? 아니 뒤쪽에 개성인데 뒤가 개성인데 뒤가 배경이 예. 송파 잠실이 자꾸 뭐 강남이 될 거 마냥 아니에요. 강남 딱거리입니다. 예. 강남 딱거리이기 때문에 아니 뭐 송파 잠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은 강남하고 똑같은 아파트값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송파나 잠실 쪽에 살면서 아파트값이 진짜 강남하고 비슷해진다 그러면 팔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강남으로 가잖아. 예?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그러니까 인천이 아무리 인천이라는 도시가 아무리 커지려고 해도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인천에서 병원하는 원장님은 자녀들과 가족들은 어디서 사냐? 강남에 산다니까.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빨대 효과라고도 하지만 예, 뒷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수도권하고 가까우면서도 왜? 의정부 뒤에 뭐가 있어요? 예? 예. 휴전선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동구, 뭐 송파구 막 이쪽으로 해서 지금 집값이 올랐다는 기사나 뭐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마지막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이야기드리지만 이쪽 지역에 내가 지금 분양권이나 아니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사람은 내가 마음을 비운다라는 생각으로 더 욕심내지 마시고 기회 왔을 때 얼른 파세요. 얼른 파시고 사셔야 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돌아서세요. 예. 제가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입주가 끝나고 나면, 그죠? 모든 입주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곡소리 납니다. 여기가 곡소리가 날 겁니다. 똑같은 케이스가 세종시였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세종시 마지막 분양할 때 지랄 연병을 떨었다니까. 거기 물린 사람들 많아요. 이게 충청도 사람들이 반응이 늦어서 팔할 땐 안 사고 팔으라니까 그때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물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왜 이런 기사들이 또 많아지나 해가지고 조금 살펴봤어요. 예, 살펴봤는데 지금 예,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타죠. 예, 여기 지금 조합원들은 이 지금 시세 좋다라는 분위기가 빨리 돼서 거래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마음이 타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다니면서 다니면서 아파트값 올랐다고 오른다고 일하고 다닐 겁니다. 만 명이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만 명이 가족 관계 따지면 한 3만 명, 4만 명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송파나 강남 쪽에, 강동구 쪽에 여기는 거래가 된다, 아파트가 오른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는 채널만, 암호화폐 하는 채널만 보니까 아 여기 전문가도 많고 멋진 사람도 있고 돈 번 사람도 많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암호화폐 관심을 갖는 것 같죠. 암호화폐가 어쩌고저쩌고 칠할 떨어도 이제 사람들의 흥미가 떨어졌다니까. 여기서 암호화폐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만 거기 매여 있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뭐 지금 들어가서 뭐 돈을 벌 것 같지도 않고 앞전에 해본 것도 뭐 실패해서 뒤었죠. 혼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라는 게 사람의 관심이 멀어지면 뭔 짓을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20억 대, 30억 대 되는 아파트 값이 결코 오른 가격에 거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유독히 지금 강동구 쪽하고 송파 쪽, 그러니까 잠실 쪽이죠. 예, 올림픽 주경기장. 근데 거기는 법적으로 규제도 그렇고요. 교통망도 그렇고 자꾸 인제 여기도 지하철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죠? 일산에 있는 사람이 강남까지는 이사 가더라도 송파에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자기 돈 벌었다고 송파 가서 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만 시끄러운 거예요. 자, 대전은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뭐 다른 질문 있나요? 없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1시네요. 경매가 이제 법원 일정들이 이제 지금부터 뭐 인사이동도 있고 하반기 또 뭐가 있어요? 거기가 있죠. 휴가들이 있고 그래서 경매 일정이나 뭐나 이런 게 좀 많이 좀 조립될 겁니다. 요거 하나 볼까요? 어, 하여튼 부동산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쌍용 하나빌리지 예, 뭐 평수는 예, 우리가 말하는 국민평형입니다. 가격은 1억 3,690. 제가 봤을 때는 잘 사신 것 같아요. 예, 90년대 아파트가 아닌가 싶어요. 가격대 보니까. 99년이니까. 그러면 뭐, 좀 지역이 좀, 예, 울주군 읍이라서 그런데, 요 정도 가격이 요 정도면은, 예, 국내로서는 좋은 가격에 사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더 뭐 떨어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 거의 뭐, 예, 생활형 주택들, 2억 8,600. 그거는 조금, 예, 조금 오버하신 것 같은데. 방역이고, 건물이 좀 크니까. 오버했어도 뭐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것 같고. 예, 그죠? 35평이기 때문에. 지금 평당 1,000만 원에 공급이 안 됩니다. 지방도. 어, 이게 뭐, 있는, 조금 아쉬움은 있을 거예요. 차수 가격이. 6 3천여 기간을 더 썼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는 거. 내가 8월 14일. 자, 매수인이 도시보증공사였습니다. 1억 8,926만 6천 원. 왜 1억 8천에 안 사고? 아니, 도시보증공사면 그냥 최저가 쓰면 되지 않나? 어차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채권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뭐하러 더 썼을까? 의문스러워요. 의문스러운데 어, 그죠? 최저가 쓰면 되잖아. 뭐하러 이게 뭐 꼭 낙찰 받고 싶어서 썼나? 그럴 필요가 있나? 예. 나름대로 뭐 기준이 있었나요? 담당자가? 음, 제가 봤을 때는 생각 없이 쓴 것 같습니다. 최저가로 쓰면 되죠, 뭐. 도시보증공사야, 뭐.
경매 좀 더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꼭 지금 예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저렇게 이제 대규모의 분양이 있거나 입주가 있으면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반응이 뜨거워지죠. 그것이 거짓이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이 진짜인 것 마냥 되고 또 진짜가 돼버려요. 예. 오르지 않았는데 올랐다라는 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커지고 그 관심이 커져서 진짜 오른 게 돼버리는 그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에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만드는 그런 허상을 믿는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지금은 좀 매가리가 없죠. 매가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동구하고 송파구 쪽에 지금 아파트가 올랐다라는 걸 찾지 마시고 예? 우리 다른 지역, 서울의 다른 지역에 20억대, 30억대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는지, 강남 지역이 진짜 아파트가 2, 30억짜리가 그렇게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지 뭐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올랐다라고 그러면 강남 지역의 부동산들이 문을 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파실 분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파시고 사실 분은 이번 기회를 피해 가시라. 그리고 제가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죠, 뭐. 파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파는 사람을 위해서만 설명할 수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이 산다라고 하면 말릴 것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 판다고 하면 팔으라고 할 것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 부탁한다면 제가 이 지역이 좋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 상담한다면 이 지역이 나쁘다고 얘기할 것이고, 예. 정의롭게 양심 있게 해라. 인간답게 하겠습니다. 인간답게. 정의와 양심이 아니라 인간답게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댓글이나 뭐나 반응이 없어서 제가 지금도 방송을 잘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